과연 현재 2인 체제의 책임이 어디 있는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최민희 의원이 계속 임명해달라라고 요청했는데 실제로 대통령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추천을 한들 대통령이 임명할까?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런 위험을 무릅쓰냐는 거예요. 제 질문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위험을 무릅쓴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그럼 제가 묻는 겁니다. 국회는 왜 방통위원을 추천 안 합니까? 피청구인의 파면까지 나아가야 합니까? 미디어 오늘 국회가 방통위원 추천을 거부하고 있다면 근한쟁의와 같은 법적 조치를 통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까? 그 점은 제가 생각해보지 않은 점이라서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지만 현뜻 채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가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청구인은 박문진 이사, KBS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들어서 이사 선임 의결이 시급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두 기관의 경우 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 직무대행자 규정이 있으므로 이사진의 공백 상태는 상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피청구인이 취임 당일 박문진 KBS 이사 교체를 통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위험을 무릅쓴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주 긴급하게 저희가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는 생각했고, 쭉 진행해 오던 절차였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굳이 현재 이사가 계속할 수 있을 만한 당위성보다는 임기가 다 된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방통위가 위인 체제에서 한 결정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행정처분이 취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총 3건인데 이에 따른 이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에 따른 사회 경제적 비용은 누군가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법한 걸 함으로 해서 취소되고 2심 대법원까지 감으로 해서 방통위원회 구성이 빨라지는 게 아니고 더 늦어져요. 그거는 생각 안 하십니까? 남부지법에서는 2인 체제가 적법하다는 판결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피청구인이 유리하다고 낸 판결이에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도 뭐라고 사족을 달았냐 하면 1인 합계 3명의 제적위원이 최소한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아서 2인의 의결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이거는 본안에서 심리할 문제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네. 그죠? 네. 그렇다면 왜 그런 위험을 무릅쓰냐는 거예요. 제 질문은. 행정처분이라는 게 더욱이 방송에 관한 정책이라는 거는 누적적으로 개성적으로 쭉 가야 되는 것이지 어떤 진영에서는 이렇게 갔다가 어떤 진영에서 이렇게 갔다가 왔다 갔다 그게 국가냐 이 말이에요. 제 질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국가냐? 저는 위원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제가 묻는 겁니다. 국회는 왜 방통위원을 추천 안 합니까? 그리고 최민희 의원이 계속 임명해달라라고 요청했는데 실제로 대통령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추천을 한들 대통령이 임명할까? 아마 이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저희 질문은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에게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국회에 질문하는 겁니다. 2인 체제가 위법하지만
2인 체제가 위법하지만 방통위 추천을 회피한 국회에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잘못만을 들어 파면을 청구하는 것이 상당하나요? 네, 이제 국회에 책임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도 추천할 책임이 있고 추천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다. 피청구인의 파면까지 나아가야 합니까? 어떤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박문진 KBS 이사를 임명을 했고 그 이사들이 MBC와 KBS의 경영진을 교체하고 그 교체된 경영진을 통해서 말하자면 방송 보도 프로그램 제작에 개입하고 그런 그 전례가 지난 10여 년 동안 저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피청구인이 KBS, MBC, EBS의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은 기본적으로 현재 KBS, MBC, EBS가 비정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정상, 비정상은 누가 판단합니까? 그런 어떤 피청구인의 편향된 인식이 이인 의결,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의 추천을 받았다고 해도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대통령의 임명을 받았다고 해도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대통령이듯이 방통위원 역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결정할 것이요.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럴수록 언론, 방송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제가 업무로 돌아가서 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판관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결론적으로 이 사건 탄핵 심판에서 권력 남용을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한 행정에 대한 국민 신임을 배반한 피청구인을 파면하여 얻는 헌법 소이익이 압도적이라 하겠습니다. 피청구인을 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통합이라는 것은 자기 진영에게 적용되는 권리가 상대방에게도 적용될 때만이 통합이 가능하고 그 통합의 그 매개는 현재 헌법과 법률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는 그런 작용을 통해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